어디서부터 들려오는 소문으로 똑똑하게 노후를 준비하는 것을 은퇴를 넘어 금퇴라 일컬었다고 하는데, 만약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은퇴 준비법 금퇴 이풀. 안녕하세요. 금퇴공부 조은하 기자입니다. 여러분은 퇴직연금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퇴직연금을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담아왔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50대에 접어든 직장인입니다. 현재 DB형으로 퇴직연금이 운용되고 있는데 임금 피크제가 다가오니 주변에선 DC형으로 전환하라는 말들이 많더군요. 확실히 유리한가요? 네, 임금 피크제가 코앞이라면 DC형으로 바꾸시는 게 현명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퇴직을 앞둔 선배들을 만났는데요. 다들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임금 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깎는 대신에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임피제에 들어가면 퇴직급여가 감소합니다. 퇴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이죠. 이 기간에 평균 임금이 많아야 퇴직급여가 늘어나는 겁니다. 임피제가 임박하면 DB형에 있던 걸 정산하고 DC형으로 옮겨서 새롭게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서는 임피제를 도입해도 DB형에서 급여가 줄어들지 않게 설계한 곳도 있어요. 그러니 회사에 따라서 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DC형으로 전환하면 기존에 쌓은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연금은 그대로 새 계좌로 이동합니다. 가입자가 DC형 계좌를 개설한 회사에 이체를 요청하면 이 회사가 과거 DB형에 있던 연금을 가져오게 돼요. 상품으로 가입된 건 환매가 돼서 그 금액이 이동하는 거죠. 계좌를 갈아타는 절차는 이렇습니다. 가입자가 A 회사에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이체를 요청해요. 그러면 이 A 회사에서 B 회사,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계좌를 개설한 회사에 이체 요청을 합니다. 그럼 이 B 회사가 저에게 정말 이체해도 되느냐라고 확인한 다음에 이체를 해주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언제까지를 퇴직금으로 산정하는지 등은 회사와 계약하신 내용에 따라 달라지니까 회사에 잘 알아보시고 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껏 신경 쓰지 않고 있었던 퇴직연금을 직접 굴리려니 부담이 되는데요. 퇴직연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엔 어떤 게 있나요? 미국 주식이나 ETF도 매수가 가능한가요? 퇴직연금 계좌에선 예적금, 펀드, 주식, ETF 등을 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운용하실 수 있는 상품은 안정성에 따라서 원리금 보장형 상품,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으로 나뉩니다. 운용 상품의 안정성에 따라서 투자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예적금 같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은 자유롭게 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장 주식, 파생형 펀드 같은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 자산의 70%까지로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질문하신 미국 주식이나 ETF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날리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겁니다. 사모펀드나 지분증권, 증권예탁증권 같은 위험한 상품은 아예 투자하실 수가 없어요. 요즘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TDF를 많이 운용을 하시죠. TDF는 타깃 데이트 펀드라고 합니다. TDF는 투자자가 정한 은퇴 시점에 맞춰서 금융회사가 포트폴리오를 짜서 운용해주는 상품입니다.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TDF라면 좀 검증된 편이기 때문에 자산의 100%까지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을 운용할 포트폴리오를 어떤 비중으로 구성해야 할지도 고민이 됩니다. 퇴직연금을 가장 잘 운용하는 방법은 뭘까요? 일단 너무 위험한 상품으로만 채우시면 노후 자산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원금 보장형 상품을 최소 전체의 30%까지는 채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지문자분께서는 퇴직이 멀지 않은 경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예적금 같은 안전 자산을 70%까지 채우시길 추천드립니다. 은퇴가 조금씩 고민되기 시작하시는 40대라면 안전자산을 50%, 그리고 위험자산을 50% 이렇게 구성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젊으신 30대라면 공격적으로 투자하실 만 하거든요. 주식 같은 자산의 70%를 투자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밖에 안전지향형 투자자라면 주식보다는 미국 장기 채권 같은 채권형 펀드에 투자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반면 투자 성향이 공격적이신 분들은 TDF로 운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자산운용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TDF 상품 소개에 글라이드 패스라는 게 있거든요. 글라이드 패스라는 건 연령대별로 주식 비중이 얼마면 적절할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걸 따라서 배분을 해보시면 좋은 가이드라인이 되실 겁니다. 또 이와 별도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운용본부가 우리의 국민연금을 어떻게 자산 배분하고 있는지 알려주거든요.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가셔서 배분을 하셔도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더 추가적으로 퇴직연금을 더 잘 굴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IRP 계좌를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해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IRP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예, IRP는 지난 편에도 소개해 드렸는데 세액공제 혜택이 장점입니다.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는 거거든요. 매월 59만 원까지 불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한도에는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 원이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입하실 때 잘 분배하셔서 가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금융회사에서 퇴직연금을 홍보할 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세액공제 혜택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큰 불만이 또 이 세액공제 혜택이에요. 가입하실 때는 금융회사 직원들에게 세액공제 얘기 듣고 혹하셔서 가입하셨다가 사정상 문제가 생겨서 중도 해지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기타 소득세까지 물어내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불만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세제 혜택에 집중하시기보다는 과연 내가 이 상품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를 잘 생각하시고 가입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ETF에 가장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퇴직연금 계좌에서 ETF에 투자하면 특별한 장점이 있나요? 네, 요즘 ETF에 관심 많으시죠? 가입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해요.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ETF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ETF로 퇴직연금을 굴리시면 원금 보장 상품에 비해서 수익이 높으실 수 있습니다. ETF는 특정한 주식이나 상품을 묶어서 만든 지수를 연동해서 만든 상품이에요. 해당 주식이나 상품 가격이 오르면 ETF의 수익률도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망한 주식이나 상품으로 묶인 ETF로 퇴직연금을 굴리시면 퇴직연금 수익이 좋으실 수 있습니다. 또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국내 주식은 상관이 없는데 일반 계좌에서 원래는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을 거래할 때는 매매 차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IRP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금을 내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연금소득세를 저율로 부과받으세요. 그러니까 세금을 절감하실 수가 있는 거죠. 투자 한도는 DC형이나 IRP형이나 모두 연간 1,800만 원까지예요. 그래서 DC형과 IRP형을 같이 가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라면 다 합해서 1,800만 원까지니까 이 점을 고려하셔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본인의 임금 상승률을 체크해 보세요. 고위 간부이시거나 임금 피크제가 멀지 않았다면 DB형에서 DC형으로 갈아타는 걸 추천합니다. 대신에 DC형으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비중을 잘 구성하셔야 되겠죠. 반대로 앞으로 임금이 많이 오를 젊은 분들이라면 DB형이 나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 본인의 투자 성향을 잘 분석하셔서 연금 투자의 황금 비율을 찾으세요. 보통 퇴직이 임박했거나 안정 성향이 강하시다면 안전자산으로 70%를 채우는 게 좋고, 반대로 젊은 직장인이라면 주식, 펀드 등으로 70%를 채우는 걸 추천합니다. TDF를 활용해봐도 좋고요. 셋째, 퇴직연금 계좌를 55세까지 유지하실 수 있을지 꼭 따져보시고 가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DB형은 중도 해지가 안 되지만 DC형과 IRP형은 몇몇 예외 사례일 때만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주택연금을 주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해 알고 싶었던 점이 있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편에서도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은퇴준비법 들려드릴게요.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